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식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짠테크 영상을 올리니까 식비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관리비라던가 뭐 가스비, 전기세, 통신비 이런 것들은 고정 지출비이기 때문에 줄이시는 데 한계가 있지만 식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노력을 하면은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저축을 할 때는 돈을 좀 더 모으고 싶고 짠테크를 하려고 하면은 식비랑 그리고 뭐 여가 활동비 이런 데서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잖아요. 저 역시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노하우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들은 집에 한 달에 생활비 중에 식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세요? 가계부를 안 쓰신 분들은 모르시고 혹시라도 이제 신용카드 명세서 보시고 이렇게나 많이 먹었어. 이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완전 공감합니다. 생각을 안 하고서 소비를 하게 되면은 남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벌어서 그냥 그걸 다 써요. 그리고 모을 것도 없고 남을 것도 없어요. 진짜 그래요. 요새는 특히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고 그에 반해서 우리의 월급은 정말 오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10년 전에 취업을 할 때 연봉과 요새 제가 다시 그래도 사람인 같은 데를 잘 찾아보고는 해요. 그런 데서 볼 때 그 연봉이 너무 지금 10년 전이랑 똑같아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쩜 이렇게 변화가 없지? 10년 전의 물가에 비해서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살기가 정말 힘들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노하우를 하나씩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자신의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왜 식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왜 100만 원이나 나왔지? 카드값이? 뭐든지 원인을 분석해야지만 그 결과를 잘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무작정 저를 따라서 하시거나 다른 뭐 짠돌이 카페라던가 이런 사람들 거를 따라하려고 할 때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제 자신의 환경에 맞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짠돌이 카페 글도 많이 보고 짠테크에 관한 책도 많이 보고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제가 해보지 않은 것들까지 다 많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저 사람은 애가 하나잖아. 아니 저 사람은 애가 없잖아. 신혼부부잖아. 아니 뭐 남편이 저녁에 밥을 먹고 온대. 그럼 밥할 게 없잖아. 아니 뭐야 10만 원밖에 안 쓴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랑 친정어머니가 시골에서 엄청나게 보내주잖아. 뭐야 하고 허무함이 많이 밀려왔거든요. 내 상황을 제가 생각할 때는 내 상황을 잘 고려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하기 전에 식비를 아끼자 이런 걸 말하기 전에 나는 워킹맘이다. 워킹맘인데 애가 또 너무 어리다. 정말 애를 맡길 데도 없고 돈을 반드시 벌어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워킹맘으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제가 뭐 냉장고를 파먹어라 뭐 생활비를 30만 원으로 만들어라 이런 소리는 전혀 절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직장을 다니다가 아니 가이드를 하다가 애를 낳고 그리고 또 일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또 둘째를 임신해서 또 일을 못 하다가 다시 지금은 이제 전업맘으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워킹맘과 전업맘의 삶을 둘 다 살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끼지만 짠테크라는 것도 짠테크는 이제 제가 말하는 약간 좀 아주 긴축 타이트한 짠테크 같은 경우에는 워킹맘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힘드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돈을 아낀다는 것 그것은 누군가가 굉장히 부지런하고 그리고 몸을 써야 돼요. 돈을 아낀다는 거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돈을 아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결론적으로 짠내나게 살아보면서 느끼는 점이에요. 부지런해야 돼. 에너지가 있어야 돼. 짠테크를 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일을 하고 와서 아이들과 더 마주하고 대화를 나눠야 될 시간에 정말 막 요리, 애기 거 이유식 따로 해야 되고 남편이랑 나 먹을 거 따로 해야 되고 이런 시간이 너무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내 영혼이 많이 털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해봐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나도 돈 버니까 워킹맘이니까 조금 더 써도 돼요. 식비 같은 거. 그 대신 이제 지금부터
돈을 좀 더 아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외식을 3번 했던 거를 2번으로 줄여보고 식비가 7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번 달에는 60만 원으로 해보자. 그럼 60만 원을 어떻게 할까? 60만 원을 쓴다. 그럼 30일이에요, 한 달은. 그러면 열흘에 얼마 쓰는 거죠? 20만 원이에요. 열흘에 20만 원씩 쓰는 걸로 해서 봉투를 만들어 볼까? 그러면은 10일 동안 20만 원씩 3번을 나눠 쓰면 나는 60만 원 이번에 도전에 성공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를 해야지 갑자기 타이트하게 그것도 일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충동적으로 다른 데 돈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제가 이거는 100%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짠돌이, 짠테크 이런 생활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마음의 여유가 있어. 그리고 아이들도 보고 있어. 아이들한테 어차피 요리도 해줘야 돼. 막 이런 상황이고, 근데 내가 없는 거는 오직 하나, 돈이야. 이럴 때는 이제 짠테크를 좀 하셔야 되겠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주말에 내가 60만 원을 벌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생활비를 50만 원을 아끼면은 그것도 플러스다. 그럼 나는 110만 원을 버는 거고, 그리고 정부에서 아이들 한 명마다 10만 원씩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럼 110만 원에 아이들 지원해 주는 거 20만 원. 그럼 난 130만 원. 그리고 내가 여기서 50만 원만 유튜브라던가 블로그로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은 나는 180만 원을 집에서 앉아서 벌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고 짠테크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제가 식비를 아끼는 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저는 외식비는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을 이용합니다. 제가 유튜브에다가 네이버 블로그를 연동을 안 해놓는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상업적이에요. 이거는 너무너무 상업적이야. 제가 네이버 블로그의 목표가 뭐냐면은 이걸 통해서 내 욕구와 욕망을 채우고 외식 같은 비용을 절약하자라는 목표로 제 블로그를 개선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블로그에 가면 먹는 거 여기 갔다 그래,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한두 시간 정도 컴퓨터에 앉아서 애들이 잘 때 포스팅을 하면서 나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다니자 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어머니 욜로족이라고 해서 외식도 정말 한 달에 4-5번 이상 하고 있고요. 스시집 같은데 조금 고급진 데는 이제 체험단이 발표가 되면은 남편과 함께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또 엄마, 동생이랑 외식할 때, 이럴 때 제가 체험단 한 걸로 해서 외식비를 충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외식비가 들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뭐 뷰티라던가 이런 부분도 저는 속눈썹도 붙이고 왁싱도 하고 뭐 네일도 하고 마사지도 받고 다 합니다. 모두 체험단으로 하고 있어요. 정말 1시간 정도 투자해서 111 포스팅으로 내 삶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면은 저는 정말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외식비는 네이버 체험단으로 해결한다. 그리고 두 번째, 대형마트 말고 집 앞에 자그마한 마트들 중에 이제 뚫어야 돼요. 뭐 야채가 싼데 요새 그런 거 많잖아요. 야채도 저렴하게 팔고 있는데 공산품 저렴한데 이런데 너무 많이 뚫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3-4군데 뚫어놓고 그 중에서 뭐 전단지가 왔다 그러면은 미끼 상품만 사기, 미끼 상품 이의 것을 사서 이제 미끼 상품만 사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현금만 들고 가야 되는데 현금을 맥시멈 2만원, 고기를 먹으면 2만원, 고기를 안 먹으면 만원을 들고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대형마트에 가시면은 이 심리가 어떠냐면은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아. 예를 들면은 소고기도 사고 돼지고기도 사야 될 것 같아. 다 세일을 하거든. 진미채도 해볼까? 어머 갈치도 있어. 어머 오징어, 쭈꾸미 제철이래. 이러고 다 사갖고 와요. 그래 놓고서 막상 마트 갔다 오면 진이 다 빠져가지고 요리를 많이 못해요. 그래서 마트 갔다 와서 뭐 고기 구워 먹어.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 근데 그 다음날 또 이제 뭐 하나 꺼내 먹는데 그 다음날부터 일주일치 장을 봤다고 했는데 셋째 날 내가 먹고 싶은 게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매일매일 그 시간마다 먹고 싶은 게 달라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주일치 장을 본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절대로 그걸 일주일치 다 먹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래서 대형마트를 이용하게 되면은 10만 원 이상 돈을 쓰게 되고
내가 진정으로 먹고 싶은 걸 그때마다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비추를 합니다. 그냥 집 앞에 가까운 마트에 가가지고 거기서 10,000원 혹은 20,000원 들고 가요. 가가지고 아 오늘 그래 간장 닭도리탕을 해먹자. 그러면 닭 하나 사고 감자 하나 사면 되겠네. 그래 그럼 한 6,000-7,000원 들겠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아 오늘 커피가 땡겨. 그럼 커피 하나 사 1,500원. 그럼 7,500원이네. 아이고 우리 아들 데리고 가니까 우리 아들 좋아하는 과자 하나 사줄까? 해가지고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없잖아. 그럼 10,000원 딱 채워져요. 이게 항상 머릿속에 좀 계산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요리 많이 해보시고 장 많이 봐보셨기 때문에 대충 감이 딱 오시잖아요. 그게 처음에 감이 안 오면은 메모장에다 써놓고 갔다 오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적게 사와서 냉동실에는 정말 뭐 냉동식품 뭐 그런 거 말고는 거의 얼리지를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신선도가 떨어지고 맛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살을 그래도 많이 빼오고 있고 빼왔는데 요새는 조금 쪘어요. 아무튼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조미료를 많이 넣지 않기 때문에 야채, 고기 이런 거는 본연의 맛이 정말 맛있어야 돼요. 그거는 신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동한 고기는 살짝 비린 맛이 나요. 그럼 거기다 뭘 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방금 사온 고기 같은 경우는 뿌릴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로 맛있기 때문이죠. 그 인위적인 거는 별로고 제 생각으로는 내 고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계절에 가장 잘 나고 있는 그게 가장 건강한 음식이고 그리고 또 가장 저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식비를 줄이면서 집밥을 해 먹고 그 안에서 또 이제 건강한 음식 먹으면서 가끔 또 외식하고 기분 내고 이렇게 하는 게 10년, 20년 뒤에 내가 먹은 것들이 내 몸으로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리를 할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요리를 합니다. 근데요, 그럴 때 있어요. 우리는 애기를 보잖아요. 근데 10,000원을 두고 나갔는데 아이가 막 놀이터 가고 싶다고 그러고 나는 요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뭐 애는 놀이터도 가고 어디도 놀러 가고 싶고 그런 날 있어요. 에너지가 막 하늘을 찌르는 날. 아들들, 특히 전 아들 둘을 키우니까요. 그럴 때는요, 정말 쿨하게 10,000원 들고 반찬 가게 가서 10,000원어치 반찬 가게 가서 사옵니다. 무슨 소리냐고? 짠돌이가 무슨 반찬 가게에서 사오냐고?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어야 돼요. 사람이 숨을 쉬어야 됩니다. 뭐든지 너무 강하고 타이트하게 하면은 망해요. 돈을 더 써. 막 이상한 백 사. 진짜. 제가 혼자서 여러 번 실패와 이제 성공을 반복하면서 느낀 거지만 사람이 과하게 아끼면 또 갑자기 뭔가 터져서 말도 안 되는 거를 비싸게 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고 오늘 아이들이랑 놀이터 가서 뛰어놀고 나면은 집에서 요리하는데 정말 에너지가 1%도 없을 것 같을 때에는 반찬 가게 가서 쿨하게 사갖고 와서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카드로 사진 않고요. 딱 10,000원. 내가 생각한 그 10,000원. 그 10,000원 한 장. 10,000원 한 장의 위력이 대단해요. 그걸로 해서 사갖고 와서 먹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막 집에서 요리만 해 먹어요. 집에서 냉파만 해 먹어요. 이건 너무 좀 가식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영상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잘라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